기자첩 안지영입니다. 요즘 연이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월 초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 전 부부. 그런데 그 이혼의 배경에 다름 아닌 이 선우은숙의 언니가 유영재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고소장도 제출이 됐는데 제가 이 소송을 담당하는 노종원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이런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 입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동생의 전 남편이자 아나운서인 유영재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노종원 변호사에 따르면 23일입니다. 바로 전날인 22일 선운숙의 언니인 A 씨를 대리해 선운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 씨에 대해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겁니다. 자, 2023년이면 두 사람이 2022년 10월에 결혼했으니까 그 직후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해집니다. 왜 지금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궁금해지죠? 5차례면은 꽤 여러 번, 그리고 기간 역시도 꽤 있었을 텐데 왜 지금 문제를 삼을까 하는 거죠. 일단 동생이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역시 노종원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했는데 두 사람 협의 이혼이 아니라 조정을 받았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전 단계였다. 저희가 맨 처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단계에서도 한 차례 재결합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유영재 씨가 사과를 했고 선운숙 씨가 그래서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언니가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 이혼 과정을 계속 밟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이런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러니 너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동생 선운숙 씨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앞서서도 선운숙 씨가 혼절을 했다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 얘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종원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혼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밝혔어요. 두 사람이 그동안도 여러 차례 불화를 겪었잖아요. 동치미를 통해서도 서로 그러면서도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왜 궁극적으로 이혼을 결심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법무법인의 설명은 이거였습니다. 선운숙 씨는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그 전까지는 이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혼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마음을 돌릴까 하는 찰나에 언니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후 혼절했던 선운숙 씨가 안 되겠다. 이 이혼은 매듭 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지는 부분 바로 이겁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역시 노종원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노 변호사는 그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데 왜 가능했냐? 5차례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앞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유영재 씨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문제가 있다라고 선운숙 씨의 언니가 경고를 하고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짚는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행위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두 사람 다 연예인이잖아요. 선우은숙 씨도 유영재 씨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자의 활동 때문에 집안일을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때 선우은숙 씨의 언니가 선우은숙 씨의 집에 와서 살림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노종원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한쪽의 주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 그리고 사법당국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고소장까지 접수가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운숙 씨의 혼인 취소 소송입니다. 이건 저희가 역시 가장 먼저 전해드렸죠. 사실혼 관계가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걸 미리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법무법인의 입장입니다. 선운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토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선운숙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역시 합의이혼이 아니다. 조정이혼이다. 그리고 사실 혼을 몰랐다면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선운숙 씨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단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결혼한 상태에서 이걸 알게 돼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사람은 살짝 사례가 다르다는 거죠. 두 사람은 이미 이혼을 했다는 거죠. 현재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을 했고 이혼까지 했는데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도 혼인 취소가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악플러 대응과 관련된 겁니다. 처음에는 양쪽 모두 악플이 적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선운숙 씨가 결혼 후 8일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했었고 그걸 두고 선운숙 씨 역시 섣불리 결정을 했다. 그런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혼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잘못이 있냐, 유책 배우자가 누구이냐 이 부분을 논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유영재 씨가 더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선운숙 씨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선운숙 씨가 과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법무법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선운숙 씨의 이혼과 관련해 여러 유튜브를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선운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즉, 지금 이 시점 이후에 선운숙 씨에 대해서 무분별한 비판을 쏟아내는 그리고 허위 사실을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혼 후에 두 사람의 자세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자세가 다른 거는 결국 결과로도 이어졌는데 선운숙 씨는 원래 출연하던 동치미를 이어서 가고 있는데 유영재 씨는 본인이 진행하던 경인방송 라디오쇼에서 하차를 하게 된 거죠. 이 직후 두 사람의 발언 내용도 좀 달랐어요. 선운숙 씨는 동치미를 통해서 본인의 심경을 토로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하게 됐다고 했고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영재 씨 역시도 예의를 얘기했습니다. 19일 마지막 라디오 생방송에서 숙제를 안고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만남도 예의 있게 시작해야 되고 이별도 앞으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니 격식 있고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을 함에 있어서도 예절을 지켜야 한다. 내게 있어 경인방송은 소중하고 아주 귀한 공공자산이다. 때문에 내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침묵을 지켜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의를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쓰고 있죠. 선운숙 씨는 시청자들, 그동안 응원해준 대중에 대한 예의로
본인이 직접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유영재 씨는 경인방송은 소중하고 귀한 공공자산인데 여기서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을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어서 침묵을 택했다. 즉 본인이 침묵하는 이유가 예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국면입니다. 이젠 두 사람의 이혼, 개인사가 아니라 강제추행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되는 일이 연루가 됐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유영재 씨가 어떤 입장을 내게 될지, 유영재 씨가 입장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도 반론권 차원에서 충분히 입장을 전달드리고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취재 후에 전달드리겠습니다.